CGV 2023년도 좀 늦은 시기입니다만은 1분기 실적을 스로프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8.5%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56% 감소했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2.7% 상승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금 조금 넣고 지분율 그대로 CJ는 손해볼 것 없는 CGV 유상증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CJ CGV가 현재 주가가 9,520원인데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5,700억 원을 조달하고 4,500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J는 현금으로 증자를 안 하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현물 출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주가를 크게 내려가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분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만 일각에서는 CJ CGV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IT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4,500억 원의 평가액이 다소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지난해 273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6월 20일 날 공시 내용을 보면은 5,700억에 대해서 조달 목적은 시설 자금이 1,000억 원,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이 900억 원, 채무 상환 자금이 3,8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는 제3자 배송 유상증자를 언급을 했는데 현재 공시 내용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내용은 공시된 것은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작년 말 최고치가 21,650원이었는데요. 요것이 12월 한 초순 정도 되겠네요. 중순 정도. 그거 현재 9,34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저 9,55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보다 주당 7,400원이 하락했고 PBR 장부가격 대비 86%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4,557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CJ가 48.51%를 가지고 있고 5% 미이하긴 합니다만 거의 5%에 근접한 4.94%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이 눈에 띕니다. CJ의 최대 주주는 또한 이재현수로서 40점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이나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스로프 회계하고 영업이익은 같게 나옵니다. 물론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매출이 1,76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8.5%가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50.8%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손실이 56.5% 감소를 했으니까 실적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대로 56.5%가 개선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엔데믹으로 매출은 증가했으나 정상 회복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이고,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등의 흥행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극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들이 좀 그렇게 그 정상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는 매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봐서는 뭐 히트작만, 뭐 흥행의 히트작만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흑자 경영은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잡아볼 수 있겠어요. 스르프 퇴계도 그 영업이익은 결과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를 재고, 그 상품 재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재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부금을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그 인식을 했습니다. 이 매출 변동비가 149% 상승했어요. 증가했기 때문에 그 갭이 40.5%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상용 부금도 같은 비율로 그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그 영화 관람료가 크게 인상이 됐다고도 좀 보여지고요. 3년 만에 최근에 한번 영화를 저도 본 것은 뭐 CGV에 가서 조닉 4를 본 거, 뭐 싸게 보기 위해서 조조로 예약을 해서 봤습니다만은 그 영화 관람료도 이게 만만치 않죠. 스르프시 92.3% 금액이 증가했고요. 그러나 스르픈율로는 5.6%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성이 좀 크게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그 약간 차익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품의 이 변동 때문에 발생이 된 거고요. 56%가 그 영업 손실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2년 말 결산을 하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영향은 크게 미치질 않습니다만은 상품이 그 증감이 말하자면 그 영업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이 9,200만 원 증가했고요. 원재료는 5억 원대가 감소했습니다만, 그 앞에 나중에 그 비성분에서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상품과 원재료는 매출의 보조 성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화 관람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팝콘 이런 것듯이 그 상품과 원재료는 그 아무래도 그 팝콘 원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 원재료가 그래도 뭐 거의 20억 원어치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평가 그 평가 손실도 이렇게 잡는 게 나오게 되겠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B는 제가 역으로 맞춰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그 표현이 그 재고자산의 변동 등 뭐 이런 식으로만 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 상품의 증가액과 원재료의 사용액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역산으로 풀이를 한 거고요. 상용 부금이 그 매출에 비례하는 그 재료비 성격으로서, 변동비 성격으로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1번 MC 매출 원가 변동비는 145.7%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8.7%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그래서 그 현장 운영비용이 1360억 원이나 나가는데 이게 28.7%나 증가했고요. 이게 총 제조비용이라고 그 제조
업의 그 기준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현장 운영 비용이 69%로서 12.1%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 이 상용 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그 매출 변동비가 31%로 증가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상향 부금료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요거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큰 비교의 의미는 없겠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27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6.4%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943명이나 증원을 했습니다. 자, 그 코로나를 끝내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직원들을 젊은 그 직원들이겠죠. 많이 채용을 했는데 이게 파트타임 성격 같습니다. 연봉을 보면은 2,450만 원으로 되는데 전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됩니다. 초임 그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정규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파트타임 근무직도 많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균 인당 매출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죠. 건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2.2%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무려 62.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건물 관리비는 그 CGV가 다 100%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 리스 자산이라고 사용권 자산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남의 건물에 빌려서 이제 영화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대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갈 거로 보입니다.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보면은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제가 그 회전율은 T 회전율이라고 두봉 그 T 회전율을 하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8.6% 상승을 했고요. 수르풋율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 제조업인 경우에는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만은 비제조업인 경우에는 그 개연성 가정 적용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뭐 억지로 적용하면은 이 상용 부금이 그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 매출 말하자면은 그 상용 요금이 상대적으로는 적게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생산성 28.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거의 40%가 됐습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부채가 많아가지고 먼저 그 시작하기 전에 유상증자의 목적이 3,800억 원을 그 부채를 갖는 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상반기 결산이 되더라도 6월 20일 날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또 상반기 결산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투하자본 이익률은 그 마이너스 2.3%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는 그래도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동일 유상증자를 그 공시한 동일 날짜에 금전 대여 결정을 했는데 무려 CGV 홍콩 법인의 대여금 1,025억 원을 올해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을 공시를 또한 했습니다. 이 금액이 연말 안에 홍콩 법인이 갚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홍콩도 뭐 그렇게 잘 영업이 잘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T 회전율이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은 그 판매 그러니까 그 관람료가 좀 인상이 되긴 됐는데 이
말하자면 그 콘텐츠 영상 그 상영 부금 뭐 이런 그 콘텐츠 비용 도입 비용이 좀 뭐 너무 이것도 뭐 상승을 했기 너무 상대적으로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 나름대로 무리하게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공시 제목들은 이게 제조업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가 있는데 주요 원재료는 회사도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주요 원재료가 영화 콘텐츠와 컨셉션 원재료다. 이 컨셉션 원재료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팝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화 콘텐츠 경우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평균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설명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컨세션 원재료가 이제 옥수수 전량 수입이 되는데 이 곡물 시세의 영향으로 조돌 가격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격 추이는 뭐 공시한 게 없습니다. 또한 이 영화 관람료 이런 것들은 굳이 그 매출액만 얘기하지 단가 변동은 또 공시를 안 하고 있네요. 관람료도 그좀 이렇게 그 공시를 해주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1분기까지 예상을 해서 적자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은 이 제조 원가 개념으로서 그 영업이익이 제로라고 봤을 때 그 한 7,853억 원 정도를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라고 그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원가 회계 방식으로는 이렇게 돼보고 손익분기점은 그 스루프식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가 회계에서도 이 손익분기점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스루프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좀 드리고 싶어요. 운영 비용을 뭘로 나누냐 그러면은 스루프율로 나눕니다. 요것이 이제 이 스루프율이라는 게 매출액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거니까 변동비를 뺀 고정비 성격으로 나눈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손익분기점 상식으로는 여기 그 원가 회계는 7,853억 원입니다만은 손익분기점 방식으로는 8,266억 원이 나와야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런 그 큰 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300 몇 억이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그래서 원가 회계 상으로 저기 나온 금액으로 결국은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적자가 분명하죠. 스루풋으로 본다 그러면은 8,291억 원 정도 해야 이제 손익분기점에 조금 넘는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결국 원가 회계 개념의 어떤 그 가격으로는 스루풋은 424억 원까지 적자가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곤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 회전율 개념으로 해서 두 평티 회전율을 두 자릿수 12.1% 이게 회전율을 올린다는 게 결국은 그 매출을 어떻게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자본 총계에 비해서 이게 문제입니다만은 결론은 영화라는 것은 뭔가 이 히트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되긴 돼요. 어쨌든 그 1.5회전 관람객 수가 많아가지고 이 회전 영화관 그 회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면은 이게 만약 1.5회전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8,798억 원으로서 한 181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이제 그 희망 이 매출액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원가 회계 기준으로 예측하는 것은 좀 적게 나오고 스루풋 관점의 손익분기점으로는 좀 높게 나와서 한 440억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하나의 그 연구 과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손익분기점이 그 운영 비용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원가 회계는 이제 이 재료비, 그 변동비 성격 이런 거가 얼만큼 또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그 단순 비례로 나온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것은 또한 추가적인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CJ, CGV 이 실적을 분석하고 손익분기점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